날이 그 닭이 한양은커녕 옆마을 닭장에서 알을 품고 있사옵니다. 천리 박한양까지 소식을 전한다는 신통한 닭을 거금 10냥에 사들인 원님. 그 닭다리에 직접 편지를 묶어 날려보냈건만 닭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옆마을 허름한 닭장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가 감히 원님을 이토록 통쾌하게 속여 넘긴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키는 훤칠하고 눈빛은 반짝반짝 살아 있었지만 하는 일이라곤 장터를 돌아다니며 입담을 팔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진 거라곤 등에 맨 낡은 보따리 하나와 입안에 담긴 말재주뿐이었지요. 야, 돌쇠야. 오늘은 또 뭘 팔 거냐? 주막 마당에서 빈둥거리던 돌쇠에게 주막 할멈이 핀잔을 줬습니다. 할멈, 걱정 마시오. 오늘도 하늘이 날 굶기진 않을 테니. 돌쇠는 씩 웃으며 볏짚 한 가닥을 입에 물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이 돌쇠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날 오후 주막마루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던 돌쇠 곁으로 백발이 성성한 나그네 노인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그 입담 좋은 돌쇠란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허허, 나는 그냥 지나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천천히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돌쇠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금이지요. 아니면 비단이거나.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바로 체면이라네. 체면이요? 그렇지. 체면이란 것은 말이야.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제 체면을 스스로 세우려다 제 발로 함정에 빠지는 법이지. 허허.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반은 알 것 같고 반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허허. 노인은 국밥 그릇을 비우고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홍주고을에는 민원님이라는 자가 부임한 지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민원님은 한양 양반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탓에 거드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거닐 때는 반드시 하인 셋이 좌우에 붙어야 했고 밥상에 반찬이 12가지가 안 되면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이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 벼루는 송나라에서 건너온 것이라네. 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마을 유지들을 불러다 놓고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민원님의 낙이었습니다. 유지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민원님은 귀한 물건이라면 눈이 뒤집혀. 맞아. 누군가 희한한 것을 가져가면 꼭 사고야 만다더라.
그러게. 저번에도 장사꾼이 이무기 뼈라고 속여 팔았다는데 원님이 덜컥 사셨다잖아. 허허, 그 양반 체면이 여간 아니야. 한편 돌쇠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런 소문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 남은 좌판 틈새에 앉아 이것저것 소문을 수집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원님이 희한한 물건에 약하다고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장터 한 귀퉁이에서 닭 장사 노인이 닭 한 마리를 팔지 못해 끙끙대는 것을 봤습니다. 덩치가 유난히 크고 벼시 붉은 수탉이었습니다. 영감, 저 닭 얼마요? 한 입만 주시게. 통 안 팔려서. 돌쇠는 닭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크고 위험 있는 생김새, 커다란 볕, 부리부리한 눈. 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 닭이라면 되겠는데. 돌쇠는 웃음을 감추며 동전 한 잎을 내밀었습니다. 닭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돌쇠는 신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침 주막으로 돌아오니 주막 할멈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큰일 났다. 내가 외상으로 먹은 밥값이 벌써 단량이야.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돌쇠가 품 안에 닭을 내려다봤습니다. 닭이 꼬꼬댁하고 울었습니다. 할멈, 열흘만 기다려 주시오. 이 닭 한 마리로 10냥은 만들어 오리다. 할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닭으로 기껏해야 2냥이지. 2냥이요? 할멈, 이 닭이 보통 닭이 아닙니다. 천리를 나라 소식을 전하는 전령 닭이거든요. 할멈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놈아, 닭이 어떻게 천리를 나냐? 저 닭 날개 봐라. 텃밭도 못 날겠다. 허허, 할멈은 모르는 말씀. 두고 보시오.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 양의 빛과 한 마리의 달.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돌쇠는 주막 마루에 앉아 닭을 바라보며 궁리에 빠졌습니다. 원님은 귀한 물건에 약하다. 이 닭을 어떻게 팔지? 마침 주막에 있던 친구 막동이가 돌쇠 곁에 앉았습니다. 돌쇠야, 그 닭 어디서 났냐? 장터에서 한 잎에 샀지. 그걸로 뭘 하려고? 원님한테 팔 거야. 막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님한테, 야, 미쳤냐? 원님을 속이다 들키면 곤장이야. 곤장. 들키면 그렇겠지. 들키지 않으면 그런 보장이 어딨어. 있지. 내 입에. 막동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이, 나는 모르겠다. 괜히 나한테도 불똥 튀지 말고. 돌쇠도 사실 망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님을 속이다 들키면 곤장 30대는 기본이요. 잘못하면 포박당해 옥살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하고. 돌쇠는 닭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해봐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체면 때문에 눈이 먼 자를 속이는 건 내가 잘못인가? 저 양반이 잘못인가? 돌쇠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돌쇠는 닭을 새끼줄에 매달아 들고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기세만은 당당했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디서 왔냐? 원님 뵈러 왔으면 사흘은 기다려야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닭을 좀 봐주십시오.
달기 때 마침 크게 꼬꼬댁하고 울었습니다. 문지기가 닭을 힐끔 봤습니다. 닭이 왜? 이 닭은 천리 박한양까지 소식을 전하는 전령닭입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닭이지요. 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문지기가 흠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귓속말을 하더니 이내 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는 씩 웃으며 관아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가는 길, 돌쇠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관아 몸종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18쯤 되어 보이는 앳된 처녀였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원님 성질이 어떻소?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물어요? 그냥 며칠 전에 이무기 뼈 사셨다는 분 아니요. 순이가 픽 웃었습니다. 하여간 이상한 거라면 눈이 뒤집히는 분이지요. 작년에는 봉황 깃털이라고 꿩 깃털 사셨다가 날이 망신도 다 망신이었어요. 허허, 그랬군요. 근데 그 닭은 뭐예요? 전령 닭이라오. 순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 설마 그걸 원님한테 팔려는 거예요? 쉿. 돌쇠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순이는 웃음을 터뜨릴 뻔 하다 꾹 참았습니다. 나중에 원님이 뭐라 하시든 잘 부탁드리오. 저한테요. 아가씨가 제 편이 되어주시면 오늘 저녁 국밥 한 그릇 사드리리다. 순이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엉뚱한 건달이 어쩐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대청마루에 앉은 민원님 앞에 돌쇠가 섰습니다. 원님은 비단도포를 걸치고 부채를 들고 앉아 돌쇠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내가 전령 닭을 가져왔다는 놈이냐? 예, 나리. 어디 보자. 돌쇠가 닭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닭은 당당하게 벼슬 세우고 꼬꼬댁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원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닭을 살펴봤습니다. 생김새는 그럴싸하구나. 그런데 이 닭이 정말 천리를 날아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나리. 이 닭은 보통 닭이 아니옵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옛 도사께서 신통한 방법으로 길들인 닭이옵니다. 소인이 10년을 모시다가 도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닭을 저에게 맡기셨지요. 원님이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사가. 예. 나리. 이 닭다리에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면 하루 안에 1000리 밖까지 전달된다 하였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편지를 받을 사람의 이름을 닭의 귀에 대고 3번 속삭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닭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 하였습니다. 원님 곁에 서 있던 이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 이 자는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닭이 어찌 1000리를. 닥쳐라. 원님이 이방을 제지했습니다. 원님의 눈에는 이미 욕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값이 얼마냐? 돌쇠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나리, 이 닭은 본래 팔 생각이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워낙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값을 말하거라. 10냥이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0냥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방이 다시 나섰습니다. 원님 닭 한 마리에 10냥은 터무니없습니다. 이방은 좀 나가 있거라. 원님이 이방을 손짓으로 쫓아내고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딴 양에 팔아라. 날이 이 닭으로 한양판서 대감께 소식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파발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다리에 편지 묶어 날려보내시면 하루 만에. 그래. 알겠다. 10냥을 주마. 원님은 끝내 10냥을 내놓았습니다. 돌쇠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이 닭은 처음 날려보낼 때 반드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편지를 쓰시고 달 귀에 받는 사람 이름을 3번 속삭이시고 그런 다음 마당 한가운데서 날려보내시면 됩니다. 단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 눈이 많으면 닭이 놀라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물러가거라. 돌쇠는 10냥을 품에 넣고 관할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다 우물가의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가 눈짓을 하자 순이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원님이 홀로 달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양 이판서. 그리고는 닭을 번쩍 들어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닭은 퍼덕퍼덕 날개를 치더니 북쪽 한양 방향은커녕 관아 담장을 넘어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오, 가는구나. 한양으로 가는 것이야. 원님은 감격에 젖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원님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닭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닭은 오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애꿎은 이방만 불러 윽박질렀습니다. 이 판서한테 답장이 왜 없느냐? 날이 그야. 닭이 아직 한양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글쎄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관아 부엌에서 일하던 안악이 심상치 않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날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악이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날려보내신 닭이 옆마을 김서방네 달장에서 나왔다 하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어라? 예. 김서방이 그 닭을 잡아먹으려다가 다리에 편지가 묶인 것을 보고 관아로 가져왔사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 건달 돌쇠라는 놈, 당장 잡아들여라. 이방이 포졸셋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미 장터에 없었습니다. 주막 할멈한테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흘 전에 빚 다 갚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이방이 빈손으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원님, 그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찾아라. 이 고을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님이 전령닭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단단히 일렀건만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원님이 닭한테 귓속말 하셨다대. 한양 판서한테 달 편지 보내셨다는 거 맞아? 그 닭이 옆마을 달장에서 나왔다지 뭐야.
세상에 10냥이나 주셨다고? 마을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습니다. 원님은 포졸들을 풀어 소문을 막으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홍주 고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원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돌쇠 이놈을 잡아야 한다. 반드시 잡아야 해. 이방이 슬금슬금 물었습니다. 날이 그런데 이 사실이 한양까지 올라가면 어쩌시렵니까? 무슨 소리냐? 아, 이 판서 대감께서 들으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닭으로 편지를 보내셨다 하면 원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닥쳐라.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원님은 포조를 더 풀었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수배를 내렸습니다. 돌쇠라는 자, 25살. 키 훤칠하고 입담이 좋다. 잡아오는 자에게 은단량을 주겠다. 소문이 퍼지자 돈에 눈이 먼 자들이 여기저기서 수상한 젊은이들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돌쇠는 홍주고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을 외곽 산자락 아래 외딴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다름 아닌 관아 몸종 순이의 친정집이었습니다. 포졸이 벌써 장터까지 왔대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빨리 달아나야 하지 않아요? 달아나면 잡힌 것이나 다름없소.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야지. 돌쇠는 태연하게 새끼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이 아가씨, 원님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오? 소문이요. 맞소. 소문이 더 퍼지는 것. 그게 원님이 제일 두려운 거요. 돌쇠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소문을 좀 더 퍼뜨려야겠군.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더요? 지금도 온 고을이 난리인데 아직 한양까지는 안 갔잖소. 순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작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관아 심부름꾼 편에 한양으로 올려 보낼 수 있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홍주민 원님, 닭에게 편지 묶어 한양으로 보내시다. 닭은 옆마을 달장에서 발견됨.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이판서 댁에서 심부름꾼이 내려왔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원님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달 편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으십니다. 원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방도 포졸도 아무도 원님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대청마루 원님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 판서한테까지 소문이 올라갔습니다. 전령닭 이야기가 이제 온 나라에 퍼질 판이었습니다. 더 쫓아봤자 돌쇠는 잡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잡아봤자 이미 퍼진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잡아서 곤장을 치면 그것이 또 소문이 납니다. 원님이 닭에 속아 10냥 주고 그 사실 숨기려 사람을 때렸다. 원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밤 원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 한편 돌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10냥은 벌었지만 수배가 내려진 이상 이 고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달아나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돌쇠는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주막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이란 것은 말이야,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돌쇠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이 세워주는 것. 그 순간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 원님의 체면을 내가 세워주면 되는 것이다. 원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잡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원님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돌쇠는 붓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가져다 원님께 올렸습니다. 원님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이 소인이 죄를 졌습니다. 다만 원하신다면 소문을 잠재울 방법이 있사옵니다. 오늘 정오에 장터 느티나무 아래로 나와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으셔도 좋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돌쇠 올림. 원님이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이 말렸습니다. 날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가겠다. 원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정오, 홍주 장터 느티나무 아래. 원님이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방과 포졸 둘이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예, 날이 속였습니다. 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잠재울 방법이 있다 했지. 예, 날이. 말해봐라.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지금 온 고을에 소문이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더 큰 이야기가 나오면 묻히는 법입니다. 더 큰 이야기. 예. 만약 나리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돌쇠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나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건달에게 속았다.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에게 곤장 대신 밥 한 끼를 먹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 지금 백성들이 웃는 것은 나리가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리가 허세를 부리다 속은 것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허나 스스로 내가 욕심이 앞섰다고 하시면 백성들은 웃음을 거두고 우리 원님이 어지신 분이다 할 것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방이 원님, 저놈을 당장 하고 나서려다 원님의 손짓에 멈췄습니다. 원님이 돌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이 맞는 말을 하는구나. 원님이 돌아서서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라. 내가 며칠 전 이 건달에게 속았다. 귀한 물건에 눈이 멀어 판단을 잃은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 건달에게 밥 한 끼를 사주겠다. 장터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원님 멋지시다. 역시 우리 원님이야.
허허, 통이 크신 분이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원님이 돌아와 돌쇠 앞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냐? 반쯤은 알았사옵니다. 나리. 나머지 반은? 나리께서 이렇게 통 크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원님이 픽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힘을 뺀 웃음이었습니다. 열냥은 가져라. 대신 오늘부터 이 고을 심부름꾼으로 일해라. 내 입담이 아깝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그날 저녁 장터 주막에 서는 원님과 건달이 마주 앉아 밥상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국밥 2 그릇을 날라다 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에서 그 광경을 들여다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주 고을 장터에는 여전히 입담 좋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빈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의 심부름꾼이자 고을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원님께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령 돌쇠 왔다. 그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쇠도 따라 웃었습니다. 달보다는 훨씬 잘 나는 전령이 되었다면서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원님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한 그 순간 백성들은 비로소 원님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다 속은 자리에서 솔직함을 택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